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어딜까요? 미국? 네, 당연히 미국이죠.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시장 규모 1위를 지켜왔고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차는 싸구려 차로 통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싸구려 차가 드림카로 변신하기까지 장장 40년에 걸친 대한민국 자동차의 대역전극입니다. 1986년 1월 20일 한겨울의 울산항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들떠 있었는데요. 딱 10년 전인 1976년 에콰도르에 포니를 처음으로 수출했던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10년 전엔 딱 5대의 차만 배에 실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무려 1,050대! 이 많은 차가 모두 올리브 에이소라는 배에 실린 거예요. 이 배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자동차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신대륙, 즉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80년대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었고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맞붙는 격전지였죠. 맞아요. 심장 가다가 통시죠. 자동차 왕국 미국에 진출한다는 건 우리가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현대 모델이었을 것 같은데 현대가 그 당시에 직접 뭐지? 보시죠. 첨단 기술의 승용차 포니 엑셀 탄생. 엑셀. 우리가 엑셀을 까먹고 있었네. 엑셀 스타일. 엑셀 맞아. 엑셀도 진짜 많이 탔는데. 엄청 많이 탔죠. 딱 보고 아시네요. 네, 포니랑 닮았죠. 포니의 동생인 포니 엑셀이에요. 엑셀은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개발된 차였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안전 법규와 배기가스 규제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엑셀은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북미에서 혹한 테스트를 거쳤고 미국에서 기술연구소까지 설립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미국 환경보호청의 환경인증을 통과! 결국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은 뭐 미국 진출 충분히 욕심이 났을 것 같은데요. 1993년이 돼서야 세피아 200대를 기아의 이름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세피아. 대우는 1998년에 이르러서야 레간자, 누비라, 라노스 3000대를 수출하게 됩니다. 대우 자동차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성에 비해서 미국 진출이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 당시 대우는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자동차 선진국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 우리가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 세계 놓고 할 일은 많다 해가지고 맞아. 그거 기억나네. 세계화 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한국 차들 중에 가장 먼저 미국으로 건너간 엑셀.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엑셀은 미국에 진출한 1986년에만 약 16만 대. 많이 팔렸네. 그리고 1987년에는 26만 대가 팔리면서 수입 소형 세단 연간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형 세단.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외국산 차가 그것도 첫 해에 16만 대를 판매한 기록은 지금까지도 이게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 차를 왜 그렇게까지 많이 샀던 거예요? 엑셀의 깜짝 성공 신화의 비결은 바로 이 광고 덕분이었습니다. 새 차 한 대를 살 가격으로 엑셀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여분으로 한 대 더요. 다시 말해서 엑셀 한 대는 다른 차의 반값이라는 뜻인 거예요. 당시 엑셀 가격은 4,995달러였는데 엑셀의 경쟁 차량이었던 도요타의 코롤라가 7,523달러였으니까 뭐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44%나 저렴한 거죠. 덕분에 이 광고를 본 미국 사람들, 특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엑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엑셀에 대해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알죠. 아유, 저 사람 모르면 안 되죠. 예. 굉장히 유명한 네. 이거 토크쇼 진행자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도 방송 중인 미국의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쇼의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인데요. 엑셀이 미국에 상륙하고 10년도 더 지난 1998년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은 우주선에다 현차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주 비행사는 지구로 못 돌아가는 줄 알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산 차의 성능이 나쁘다면서 아주 비꼬는 유머를 한 거죠. 너무 기분이 나쁜. 아니 근데 뭐 사실은 판매 전략으로서 우리가 그걸 뭐 택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꽤나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저런 인식이 있었네. 네. 어쨌든 좀 씁쓸하네. 씁쓸하죠. 네.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차의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럴까요? 이 노래 속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아, Niggas is very hungry for that bank robbery. Bury money, 나왔어. trying to get to a bin from a hun. 나오네 진짜. 아, 가사 내용도 안 좋네. 뭐 돈이 훔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한국 차의 이미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워낙 싸게 팔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할 말은 없어 사실은. 뭐 우리가 맞아요. 너무 네.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품질이 계속 안 좋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좋으니까. 나가졌죠. 아, 이것도 이제 어떡하냐고 그럼 이거 그냥- 싼데. 추억이에요, 추억. 맞아요. 아 근데 싸잖아. 처음에 엑셀을 다른 차의 반값으로 맞아. 팔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대신 장고장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덕분에 미국에서 한국 차의 인식이 싸구려로 굳어져 버린 거죠.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90년대 말 IMF를 거치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새롭게 개편하는데요. 현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고 대우자동차는 쌍 자동차를 인수했으나 IMF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GM 인수되고 말았죠. 이런 격변의 시대, 현 자동차의 수장이 된 정몽구 회장은 미국 출장을 갔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토크쇼에서 한국 차를 조롱하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게다가 현지 딜러가 돌직구로 이렇게 말해요. 어우, 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팔겠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 뒤로 정몽구 회장은 품질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한 달에 2번씩 품질 회의를 여는 건 물론 품질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신차 출시를 미뤘어요. 2003년에는 중형차 오피러스의 미국 수출을 앞두고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서 시험 주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정몽구 회장이 차에서 미세한 소음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쳐라! 이 한마디에 품질 본부는 그야말로 비상사태! 결국 출시 일정을 40일이나 늦추고 엔진을 저소음으로 바꿉니다. 정몽 회장님이 그 발전사에서 이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회장님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구나. 다른 나라에서 알고 있는 현타의 이미지를 바꾼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공공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벤츠나 이런 거 타시다가 야 공이 더 좋아. 맞아요. 승차감은 뭐 야 무슨 렉스 이런 거 못지않아 이러는 게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품질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그 결과물이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한국에서 집요하리 많지 품질 개선에 열을 올릴 즈음 미국 현지 딜러였던 리 케이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합니다. 뭔가 뭐 무제한 수리 뭐 이런 걸 해준다? 아니면 보증 기간을 엄청 길게 해준 거 아니야? 예. 아예 그 보증 기간? 이때 이 광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지명 광고 사진을 잘 보면 기억나. 다 영어라서. 네. 10년 10만 마일 운행 기간 동안 엔진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 야,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 정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맞추신 거예요. 네.
저거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사기지. 사기야, 저건 바로 사기라고 할 거야, 아니면 사람들. 진실되면 난 망하겠다. 우리 기업 망하겠다.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은 웬만하면 차를 10만 원 안 타요. 안 타죠. 못 타지. 타고. 저게 10만 마일이면 16만 킬로미터잖아요. 네, 맞아요. 와, 진짜 10년. 파격적이죠. 와. 네. 당시 다른 업체의 평균 보증 기간은 2년 2만 4천 마일이었어요. 뭐 직원들이 기겁할 만하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들은 정몽구 회장은 10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차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정주영, 정세영, 정몽구로 이어지는 그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돋보이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될 때는 음. 엄청 큰 결단을 하시네요. 이 정책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저 정도면 다 열심히 만들 것 같아요. 이게 회사를 진짜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미국 시장 판매량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만 해도 9만 1,217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2000년에는 24만 4,391대로 급상승했어요. 전략이 먹힌 거예요. 5배 이상이네. 사실 당시 미국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죽을 쓰면서 반사적 이익을 본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 수리 전략을 통한 과감한 승부수가 큰 힘이 된 걸 증명한 거죠. 처음에 뭐 믿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샀는데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튼튼해서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공장에서 계속 차의 품질을 끌어올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2021년 2월 23일 마지막까지 한국 차의 품질을 의심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터집니다. 직접 보시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처참한 외부와 달리 내부 사고 운전석은 완전히- 운전했다고 묘사한 겁니다. The interior passenger compartment of the vehicle was intact. The airbags did deploy successfully. I think this also kind of speaks to the marvel of modern automobiles in that they're much safer than they've ever been previously. 굉장히 유명해서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건 이제 끄집어낸 거야. 끄집어낸 거고. 이거 차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도로 밑으로 구를 만큼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주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이 소식 이후 이 차종은 그야말로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사고 다음 달인 2021년 출시 이후 월 판매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요. 같은 기간 다른 한국 차들도 판매량이 115%나 증가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동반자. 저게 어떻게 이제 저한테는 뭐 행복이 된 거죠. 그렇죠. 예. 호재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싼 맛에 타는 일회용 차에서 믿고 타는 가성비 맞아. 차까지 올라섰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타고 싶고 꿈꾸는 드림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목표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요. 네. 전기차의 대표 주자가 사실 테슬라잖아요. 네네. 2022년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 꽤 잘하는데? 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2위를 차지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격당한 1등 입장에서 네. 너 좀 하네 이런 코멘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테슬라의 최대 라이벌로 현대자동차를 꼽기도 했습니다. 엑셀이 조롱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완전히 격세지감이 드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요. 세계 시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브랜드의 어떤 입지를 쌓아온 자동차 산업 전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70년 동안 진짜 뭐 수많은 위기 다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세계 무대로 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